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보여주실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MI텍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 스텐트로 미국에서 입지 넓히는 MI텍인데요. 먼저 기업 소개부터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91년 1월 수호 메디테크로 설립되어 99년 3월 현재의 상호인 MI텍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으로 시너지 파트너스 그룹이고요. 주 사업은 비혈관용 스텐트와 비뇨기과 세석기를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로 주력 제품은 소화기관용 소화기 스텐트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스텐트는 보통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데 쓰이는 기구를 말하는데요. MI텍은 이 소화기관용 스텐트 등 비혈관용 스텐트와 유로 결석 등에 쓰이는 비뇨기과 쇠석기를 제조, 그리고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또한 디자인은 3천여 가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2019년엔 3분기 체외 충격파 쇠석기 신규 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해외 고가 브랜드 시장이 주력하고 있는 국내 대학병원 및 준종합병원에 진출해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액 402억 원, 영업이익은 65억 원, 당기순이익은 67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3%, 93%, 82% 증가한 것으로 외형은 물론 수익성에서도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한 기록입니다. 이런 기록을 달성한 바로 MI텍, 미국 FDA로부터 담도 스텐트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공시가 났더라고요, 대표님. 네네. 일단 뭐 오늘도 MI텍 이 분기 보고서까지 좀 제출이 좀 됐는데, 네. 먼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는요, 이 스텐트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텐트가 뭐냐? 이게 스텐트 좀 용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병원에서 들어봤고 네. 사실 아까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혈관을 조금 넓히는 기구라고 맞습니다. 언뜻 설명을 했거든요. 자, 스텐트라는 게요, 이게 일종의 좀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얇은 이런 혈관들의 어떤 미세한 이 바늘이 좀 들어가서 여기서 이 혈관을 좀 이게 넓혀줌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이 좀 있는 분들의 이 최대 단점이 혈전이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혈관에 어떤 피가 잘 순환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질병이 좀 많이 발생되는데, 자, 스텐트 삽입 시술을 통해서 혈관을 좀 넓혀가지고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한다든가. 근데 이게 응용 기술이 좀 많다는 거죠. MI텍은 이 소화기용 스텐트를 좀 제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장의 어떤 수술을 좀 하고 나면 최대의 어떤 부작용이 장 흡착증이라고 하죠. 장이 이게 눌러붙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피부는 겉에서 우리가 보이는 피부는 꼬매서 아무는 시간이 있지만 이 속에서의 장기는 바로 붙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르게 붙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지대가 좀 유지해줘야 겉에서 어느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소화작용이나 장기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의료기기이긴 하지만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많이 갖고 있는 소화기용 스텐트를 좀 제조하는 회사고요. 무려 한 300여 가지의 어떤 디자인 품목을 좀 제조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플러스 지금 비뇨기과 세석기, 우리가 뭐 담석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담도염이라도 가서 이 간에서 나오는 이 즙에서 돌이 좀 발생되거나, 비뇨기과에서 우리가 요로 결석이라고 하는 이 결석, 다 이제 몸체 안에서 축적된 어떤 이 담석이나 결석을 이 분쇄해서 제거해주는 기계가 바로 세석기인데,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2018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고요. 자, 어제였습니다. 5월 12일이었죠. 다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발표를 했는데, 바로 FDA 품목 허가를 취득하게 된 겁니다. 바로 소화기 스텐트에 대해서 이 미국 FDA의 어떤 승인을 좀 받은 건데, 승인 일자는 바로 5월 11일입니다. 승인 제품은 담도 스텐트로 악성 종양에 의한 기관이 협착, 즉 늘러붙는 이런 현상을 완화해준다. 즉 지지대를 통해서 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대 효과는 미국 내 정식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참고하는 미국 포함 기타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자, 우리 앵커님, 우리가 이제 바이오 회사, 특히 이제 이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이 회사들이 임상의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임상 3상을 거쳐서 최종 시판 허가를 승인받는 다음에 뭐였죠?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판매 개척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단계는요. 품목 허가가 승인되는 건데 자 우리가 최근 어떤 공시를 통해서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신속 진단 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 그 다음에 진단 키트의 뭐 사용 승인, 그 다음에 뭐 품목 허가 승인. 네. 자 임상은 좀 다른 겁니다. 임상은 인간한테 효과가 있느냐, 치료 효과가 있느냐, 사용 효과가 있느냐, 의료기기로서의 적합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험 기간을 임상 실험이라고 하고 임상 시험 이후에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최종 관문인 품목 승인 허가 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너무 좋아, 자 쓰세요 라고 승인하는 것이 바로 품목 허가 취득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미국 FDA에서 지금 담도 스텐트의 어떤 품목 허가 승인이 됐다는 건요. 자 이를 신호탄으로 해서 미국과 중남미 시장 그리고 이 미국의 어떤 이 거의 뭐 FDA 미국 FDA 어떤 승인 규준은 거의 뭐 전 세계 기준과 동일하게끔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판로는 좀 뭐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외 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그게 뭐 거의 확정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의 매출 상승세,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봐야죠. 자,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보십시다. 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회사에서 지금 매출을 1,000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1,000억이요. 그렇죠. 그런데 담도 스텐트의 새로운 어떤 상품, 의료기기가 미국 시장에서 품목 허가 승인 받았다는 것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5월 11일 날 승인됐기 때문에 관계 제품이 이제 세일즈 돼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미국 시장에 판매가 된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2021년도 하반기 실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이 판매 승인 이후에 어떤 이 시장의 어떤 파일을 좀 더 넓혀 간다면 지금 뭐 담도 스텐트 관련된 매출 부분은 하반기부터 좀 매출이 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네. 대표님 이런 공시가 지금 뜬 공시가 2분기 실적을 어떻게 보면 상승으로 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품목 허가라는 건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 어떤 거였죠? 두 가지였습니다. 비혈관용 스텐트, 네. 그다음에 쇠석기. 쇠석기죠. 네. 비혈관용 스텐트, 그다음에 스텐트와? 쇠석기 두 가지인데 네. 자, 두 가지의 품목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 품목 승인이 났다는 건 미국 시장에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지금 국내나 특별한 어떤 이 국한된 지역에서만 판매가 되었던 이 제품이 하반기부터는 좀 더 본격화되게 미국 시장과 미국 외 전 세계 시장을 좀 공략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는 당연히 나을 수밖에 없는 매출과 실적을 좀 동반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장 모멘텀에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궁금한데 한번 오늘 차트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 보기 전에 오늘 지금 따끈따끈하게 오늘 나왔네요. 지금 분기 보고서 잠깐 볼까요? 네, 분기 보고서부터 먼저 자, 보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MITech 2020년도는 연결 기준이 한 402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65억, 그 다음에 순이익 67억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네. 재무제표 이제 별도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포괄순이익,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지난 1분기에 84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했는데 무려 올 31기 오늘 2021년도 31기의 1분기는요. 바로 107억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 17억, 한 20억 정도 이상의 증감 효과가 있었죠. 23억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3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24억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죠. 자, 분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에 19억 했는데 지금 23억, 즉 실적 호조가 된 거죠. 2020년도에 사상 최대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냈는데 2021년도에도 1분기에는 어떻죠? 작년의 1분기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2021년도에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좀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 그렇죠. 플러스 아까 이 담도 스텐트의 품목 허가 승인 이후에 하반기부터 매출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MI텍은 이런 관점에서 성장 모멘텀은 좀 완연하다. 그리고 실적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단기간, 그 다음에 중장기 이상의 시세 분출은 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정리가 좀 됩니다. 네, 매출이 본격화된다면 또 이 실적 요인으로 인해서는 단기도 중장기도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예, 차트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탄탄하게 일봉상의 지금 저점에 영역대는요, 바로 요 구간이죠. 자, 3,600원을 일봉의 저점 영역대로 좀 보여지는데, 자, 요 구간을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좀 팬데믹 시작 시점이었던 3월 23일 정도의 요 주가 좀 제외하고요. 네. 한 3,500원 선을 우리가 일봉의 저점이 영역대라고 보면 지금 1차 지지대라고 보여지는 구간 요거죠. 4,500원인데 지금 추세 상단에서는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월봉 주가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그래도 주가는 크게 오른 것은 없다. 상장일 이후에 크게 어떤 주가의 흐름을 좀 가져가진 못했다. 그렇지만 2020년도에 좀 완만한 실적의 호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간을 잠깐 보도록 하더라도요. 자, 큰 어떤 비교축이 없지 않습니까? 2월달 실적 발표했는데 오히려 네, 실적 발표에 일봉상에- 비해서는 그렇죠. 미미하네요. 그렇게 어떤 실적 요인으로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고무적인 부분들은 점진적인 어떤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 흐름을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 기회를 가져간다면 실적적인 요인으로 한 번 더 부각받으면서 시세를 좀 분출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항상 강조했던 실적주, 성장주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는 조정의 빌미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간다면 이처럼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호조, 그 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인 어떤 품목 허가 승인 이후 또는 수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등의 어떤 실적 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대외 변수 요인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타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요 구간입니다. 4,000원에서 4,500원 구간은요.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자,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괜찮은데 4,000원에서 4,5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에 모아가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을 예상할 수 있고 또 실질적 요인으로 부각받으면서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4,000원에서 4,500원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 미만으로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역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상한 공시 두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업은 지어소프트인데요. 그 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 지어소프트, 자회사통의 이커머스 시장 고속 성장입니다. 먼저 기업 소개해드리면요. 이 회사는 98년 8월 설립됐고 2002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 있습니다. 주 사업 부문은 IT 서비스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광고 사업 부문,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기농 마켓을 운영하는 유통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주로 유통하는 서울 및 수도권에 7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고 자회사 기준으로 총 37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2,589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99억을 당기순이익은 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면서 흑자로 전환한 바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실적 호조는 자회사 오아시스가 견인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요인으로는 오아시스는 오아시스 마켓 매출 증가의 실적 개선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실적 개선의 원인,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밝힌 오아시스. 지커머스는 오늘 어떤 공시가 있었을까요, 대표님? 예, 일단 지어소프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좀 보면요. 네. 두 개의 공시가 있는데 하나는 1분기 실적에 관련된 분기 보고서가 있었고 또 하나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인데 먼저 우리가 이 공시 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모멘텀을 좀 분석해 봐야겠죠. 지금 지어소프트는 좀 생소하지만 이 회사 자회사인 오아시스 마켓 앵커님 좀 잘 아시나요? 오아시스 마켓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배송 관련, 새벽 배송 관련?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새벽 배송을 좀 많이 제가 이용하시나요? 잘 안 해봐서 제가 좀 원시인이라서 이렇게 새벽 배송 이런 거 좀 약간 약합니다. 그런데 요새
마켓컬이나 이제 쿠팡 뭐 이츠라고 하나요 이게? 네. 새벽 배송. 이츠는 이제 음식을 바로바로 예. 빨리 배송해 주는 거. 아 그렇군요. 네. 자 쿠팡 그다음에 마켓컬리 마켓컬리. 그다음에 이제 이 지오소프트의 이 오아시스는요. 네. 한 점유율 5위에 이 새벽 배송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차세대 떠오르는 어떤 시장의 어떤 강자라고 좀 우리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오소프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사업 부분과 유통 사업 부분의 두 가지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859억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99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97억을 냈는데 이 요인이 바로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새벽 배송의 어떤 새벽 배송의 어떤 매출 호조를 힘입은 자회사인 오아시스가 좀 견해를 했는데 올 1분기 실적은 잠깐 좀 보도록 하죠. 네, 실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펴놨는데요. 자, 지오소프트 1분기 실적 잠깐 보면 전년 동기의 어떤 매출액은 569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액은 833억. 매출액 뭐한 40% 이상의 어떤 증가된 매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좀 점이 보입니다. 지난 1분기에 20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 폭은 16억. 영업이익이 좀 다소 감소했죠. 그러네요. 자, 560억의 이익을 냈는데 매출을 했는데 20억의 분기이익을 달성한 작년보다 올해는 수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833억의 매출을 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 폭은 좀 다소 감소된 16억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2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좀 냈는데 지금 분기순이익 자체가 23억 원의 손실로 좀 전환됐습니다. 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대표님? 833억의 매출 잘 해놨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오히려 좀 더 이익 폭은 좀 줄었고 네. 그런데 손실은 갑자기 23억이 발생됐어요. 맞습니다. 왜 그런 자, 걸까요? 손실의 원인은요 바로 하나입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봐야겠죠. 네. 자, 상단에 있는 파생 상품 거래 손실인데 이 회사가 전환사채 좀 발행을 했는데 전환사채 발행한 이 주식이 그러니까 발행된 전환사채의 어떤 발행가보다 3월 31일자의 어떤 평균 주가가 높았다는 겁니다. 이 상승된 어떤 주가의 갭만큼 파생 상품 거래 손실로 잡게 되는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전환권의 대가를 부채로 계상한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고 돈이 빠져나간 손실이 아니에요. 즉 맞습니다. 상환을 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면 없어지는 손실입니다. 그런데 국제 회계 기준에서 전환사채의 이 풋옵션과 콜옵션 자체도 이 파생상품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이 회계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반영하게 되면서 아까처럼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지금 33억인데 30억 이상의 파생금융부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잠깐 여기 내용을 보도록 하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채 부분을 잠깐 보더라도 부채 부분에 지금 이 전환사채 부채가 있죠. 217억 안에 지금 이 유동충당부채, 유동성 전환사채 부분에 이 기타 유동부채, 충당부채 안에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이 회사에서 밝히고 있는 1분기상의 이 부채 요인, 파생상품의 평가 손실은 30억 3천만 원이다. 이 부분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손실로 좀 전환한 건데 이 금액을 만약에 빼게 된다면 한 10억 원 정도의 어떤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고 하면 이 오아시스 마켓 중심의 구조 확대 그리고 또 점유율 증가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조금 의아한 점이 네. 이제 요거죠. 우리가 이제 분기 보고서에 항상 보면 제가 이 실적적인 요인에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맞습니다. 드리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매출의 어떤 이 증가폭은 큰데 오히려 영업수익이 조금 이 매출 외형 대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원인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풀필먼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신규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영업수익, 그러니까 비용화된 겁니다. 대표님,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 영스쿨. 네. 풀필먼트가 뭘까요? 네, 저도 좀 생소해요. 공부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물류센터라는 것은 판매자가 패킹까지 다 된 물품을 그냥 보내요. 네. 그러면 수화물 해서 이 도착되는 이 배송지만 분류해가지고 그냥 차로 빼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택배를 보내는 물류 작업을. 그렇죠. 물류 작업을 통해서 이제 배달이 완료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요새 이 풀필먼트 이 사업 부분은 물류 사업은 좀 다른 게 이 판매자가 기본적인 어떤 패킹만 해서 보내줍니다. 제품의 파손이나 제품의 오염 위험만 좀 없게끔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세분하게 도착된 이 물품을 직접 물류회사가 재고 관리도 하고 배송 주문이 들어오면 실제 패킹도 하고 냉장, 냉동까지 거쳐서 배송까지 모두 진행하는 이 사업을 풀필먼트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쿠팡과 지금 뭐 ssg.com, 뭐 마켓컬리도 뭐 이 사업 부분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오아시스가 올 하반기부터 풀필먼트의 어떤 이 물류센터가 좀 완공이 되면서 즉 2021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 관련된 매출이 좀 더 부과된다면 올해 예상될 수 있는 이 증권가 전체 매출 컨센서스는 한 4,400억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2,589억을 작년에 좀 매출했다면 지금 4,400억이면 거의 약 2배에 좀 채 그렇죠. 못 미치는 신장률을 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님, 그럼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의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가 됐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호재로 작용해서 기업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일단은 상승 모멘텀도 조금은 반영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사업 부분이지 않습니까? 풀필먼트 사업도 그렇죠. 지금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게 저는 좀 다소 생소했거든요. 뭘 귀찮게 또 새벽까지 비싼 돈을 내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저같이 귀차니즘에 그렇죠. 이 찌든 사람들은 가서 사는 게 좀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또 급하게 밤에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우리 아이 다음날 소풍이야. 네. 그런데 재료가 없어. 방법이 없어. 마트도 다 닫았어. 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접근성이 좋은 게 새벽 그렇죠. 배송이었던 거죠. 제가 오늘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아까 앵커님한테 좀 듣고 나서 맞아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좀 이 새로운 세계가 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좀 오늘 알게 됐는데 새벽에 원하는 이 아침에 받아볼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장마철에 이 빨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같이 와이셔츠 같은 경우 뭐 드라이 같은 거 못 맡겨서 지금 또 입기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새벽 배송을 통해서 아침에 새 와이셔츠를 입고 맞습니다. 뭐 대표님. 업무를 좀 대응할 수 있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런 게 진짜 있구나 네. 라는 사실을 좀 처음 알게 됐는데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 부분의 성장성인데 이건 좀 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서 사는 시장보다 귀찮잖아요. 가서 무겁게 골라가지고 담고 계산하고 이걸 차에다 실어서 다시 들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쇼핑에서 네, 그 모든 걸 이제 원하는 함축적으로. 품목들은 그냥 쉽게 배달해서 맞습니다. 그때 좀 쓸 때마다 좀 쓰게 된다면 거기다가 좀 가격적인 어떤 혜택이 좀 된다면 저는 이거는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어떤 이 네. 매출 파이가 지속적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그럼 그렇게 대표님께서 상승세 충분하다라고 해주는 이 기업 한번 타점도 짚어주실까요? 예, 지오소프트 일단은 증권가 예측 실적 컨센서스가 작년 한 두 배는 채 못 미치지만 한 4,400억대의 이 매출을 좀 추정하고 있고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한 80% 정도의 신장률을 좀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주가는 실적적 요인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적인 요인이 가미가 된다면 자 저점의 영역대에서 지속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률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그널이 있죠. 자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를 좀 보겠습니다. 회사는요 6,800원대 일봉 저점 영역대에 있던 이 주가가 코로나19의 어떤 이 변화가 가져온 이 새로운 이 삶의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신규 새로운 어떤 매출 부분이 좀 증대하게 된 언택트 시대에 아직 가장 적합한 쇼핑 문화를 좀 선도해야 하는데 이 새벽 배송 시장의 지오소프트의 자회사인 오아시스가 이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조금 넓혀가고 있고 이게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요 뭐 구독료를 좀 내는데 우리 앵커님 구독료를 내면 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런 게? 예를 들어 VIP가 되는 거니까 택배비를 무료로 해준다던가. 아 네네. 제가 굳이 클릭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천을 많이 해주는 거죠. 전 구독 서비스라서 이 구독료를 내고 이거 뭘 하지?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볼 텐데 어찌됐든 이 회원의 가입 수가 점차적으로 좀 늘고 있고 있죠. 1분기에도 이 확장세가 좀 완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성장성에 어떤 주목을 한다면 실적적인 요인만 갖고 이 회사의 주가 모멘텀은 충분하다. 자, 타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탄하게 자 보유자 관점에서 1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중장기 이상의 보유 관점으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요. 자, 19,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 진입한다면 자, 이 구간입니다. 16,000원에서 19,000원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면 1차 매수 유효 구간인데 자, 비중은 포트 비중은 10%도 괜찮다. 자, 실적의 성장성 실적 발표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때마다 반기, 3분기, 내년 2월에 온기 실적까지 가져가는 이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께서는 중장기로 보유해 주시는 것 제시해 주셨고요. 또 신규 매입자분들은 16,000원에서 19,000원 진입한다면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세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NA 링크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 바로 DNA 링크 단일 판매 공급 폐지 여파는입니다. 먼저 기업 소개 간단히 전해드리면요. 이 회사는 2000년 3월 설립되어 2011년 기술성장 기업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바이오 산업 분야에선 유전체 분석을 통한 유전자 정보의 제공과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질병 유전자의 발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은 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차이는 없는 반면 영업 손실은 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고 당기 순손실은 역시 전년에 이어 13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기준 세계 사업연도 연속 적자를 내고 있고요. 최근 사업연도 기준 세계 사업연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법차손 손실률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흑자 전환이라는 과제를 역시나 안고 있습니다. 이런 DNA 링크, 최근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대표님, 투자자들 네. 굉장히 답답하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일단 잠깐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DNA 링크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을 좀 한번 전해드려서 분석해드렸는데 이후에 총 3건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잠깐 자세히 보죠. 4월 26일 날 36억 원 규모의 이거 체결이네요. 잘못 봤네요. 자, 네, 4월 20날 보겠습니다. 4월 20날 85억 원 최근 매출액 54.7%에 해당되는 이 수주 계약을 해지 소식을 좀 전해왔고요. 그 다음에 5월 13일 정정 공시했는데 16억 원의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그리고 한 건이 더 있었죠. 30억 원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총 해지 건수는 몇 건이죠? 3건입니다. 네. 지금 이미 공시 번복으로 인해서 총 2건의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있고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가 지금 최근 1년간의 벌점은 0점인데 총 3건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성실 공시를 한 거예요. 공시를 번복했다 이거죠. 수주 계약했습니다 해서 주가도 많이 상승했고 회사의 어떤 중장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했는데 결과가 납품이 안 된 겁니다. 그렇다는 건 공시 번복 사유가 되기 때문에 누적 벌점이 15점을 초과한다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인데 지금 아직은 이 벌점 부과가 없어요. 지금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번복건 예고건이 한 2건 총 3건이 있었는데 통상적인 어떤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에 이 중대한 어떤 이 공시 번복 이유에 대해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한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고의성이 있었느냐, 사실과 다른 어떤 고의성이 있었느냐, 정말로 이 회사가 억울한 사정에 의해서 납품이 안 된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인 것이냐라는 부분도 어떤 참고를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2가지 부분이 있죠. 회사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를 통해서 지금 3건이 있지만 지금 추가적인 내용이 또 있어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건이 이 건 말고도 아직 몇 건이 더 있는데 그것마저 더 해지가 된다면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주 계약했다라고 한 모든 것들이 만약에 다 사실과 다르다면 이건 좀 파급이 좀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 모 언론사에서 제기한 의혹이 좀 있었죠. 바로 지난 이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좀 했었어요. 지난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증권신고서에 어떤 기재를 했던 어떤 사업 부분인데 자, 사업보고서의 부실 기재, 거짓 기재는요,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자, 어떤 요인이 있냐면 자본시장법의 어떤 거짓 기재 요인 중에 하나가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수리해서 이걸 투자자가
투자 설명서까지 교부해서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회사의 모든 위험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 기재를 하게끔 돼 있어요. 회사는 이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다, 어떤 부분이 리스크가 있다, 어떤 부분들은 조심해라라는 어떤 위험 부분도 강조를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어떤 향후 예측 이 전망까지도 좀 담게 되는데 당시에 2021년도에 이 진단키트 예상 매출을 834억으로 기재한 겁니다. 만약에 2021년도에 834억이 되는 매출이 아예 없다면 이거는 사실상 사업보고서의 어떤 부실기재에 해당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쵸. 우려가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 사업 부분의 매출도 지금 2020년도에 185억 원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좀 기재를 했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122억에 그쳤다. 지금 세 가지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공시번복 요건이 한 3건이 있고 사업보고서의 어떤 거짓, 부실기재에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된다면 자, 회사는 당당하게 좀 소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 하반기에 미국 FDA에 신속 진단 키트의 어떤 납품을 좀 진행을 했는데 현재까지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주가는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서 지금은 주가 가치가 모두 희석돼서 잠깐 일봉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587원까지 올랐던 10월 13일 주가 대비 지금 거의 뭐 일봉상에 저점 영역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내려왔네요. 겁니다. 그렇죠? 자, 저점 영역대인 4,000원대. 자, 여기 구간이죠. 지금 그 일봉의 저점 영역대 지금 이 주가가 좀 내려와 있다. 자, 그렇다면은 회사는 어찌됐든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해지된 이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이후에 진단 키트 관련된 이 수주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빨리 좀 정리를 좀 하는 것이 현재 투자자들을 위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업보고서의 어떤 거짓 기재, 부실 기재에 관련돼서 금융감독은 아마 향후 조치도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잠재적 리스크로 좀 생각해서 DNA 링크 관점에서 신규 투자나 이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저는 오늘 의견 제시는 해드리진 않겠지만 네. 자, 이런 리스크 관점을 잘 살펴서 좀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사유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설명을 하는 게 예의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신규 투자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은 네, 의견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고 신규 진입은 네, 적극 신규 진입은 추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수상한 공시 마무리를 해봤고요. 현재 시간 3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민정 아나운서 연결해서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